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키워드로 인해서 이번 주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문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호실적 발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신호등으로 표현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간밤 브로드컴이 장 마감 이후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AI 칩 수주 소식을 밝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급등했는데요. 브로드컴의 주가는 실제로 1년 동안 2배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반도체계의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그 훈풍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특히 오늘은 넥스트 HBM으로 평가받고 있는 CXL에 대한 수급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장에서 QRT, 엑시콘, 파도와 같은 관련주 일제히 상승부를 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경쟁도 HBM에서 CXL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흐름을 들여다보면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는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고요. 이렇듯 반도체와 CXL에 대한 전망, 주식 남녀의 인사이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분 보드를 들어주세요. 네, 지금 브로드컴의 호실적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 신호등으로 표현해달라라고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지은 대표님은 열심히 적고 계시고요. 네, 들어주시죠. 네, 우리 지은 대표님께서는 초록불 긍정의 의견을 주셨고요. 테이버 전문가는 뭔가 노란색 갈까 말까 저라면 약간 딜레마 존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먼저 우리 지은 대표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은 엇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그 아랫단 관련주들은 참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앞으로 브로드컴 실적을 봤을 때 관련주들 상승 이어질까요? 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반도체 투톱, 오늘 SK하이닉스는 좋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는 다소 약한 흐름이 나와준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투자 기회는 충분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즘 새롭게 이야기 나오는 게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이야기 또 나와주는데 그 네. 이유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평택 공장이라든지 이제 공장 쪽에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장비, 소재, 부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발주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장비사들의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소부장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낼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HBM4라든지 이런 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또 거기에 맞는 장비에 대한 수요들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장비주들 소부장 기업들 의외로 시세가 좋았는데 바닥권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소부장 기업들이 시세가 안 나온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사이클을 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계를 가지고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상방에 대한 룸은 좀 열려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충분히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불 긍정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소부장단도 역시나 상승룸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테이버 전문가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테이버 전문가님은 노란 불일 때 멈추십니까? 네. 멈추시는군요. 네. 그럼 이 그림, 지금 이 색깔 아니, 노란불이 어떻게 아니고 이야기해 지금 주실까요? 좌회전이에요. 아, 좌회전 멈추고 좌회전 돌아가자.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네. 네, 그러면 돌아가자라는 내용일까요? 일단 지금은 이게 제가 좌회전을 그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어딜 봐야 되냐? 태평양 건너를 봐야 된다.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된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지수,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뭐죠? 네? SOX 네. ETF 모르시네. Q. 아? SOX요? 네. 아, 좀 어렵네요.
아니 그냥 이야기해 주시죠. SOXL이냐 네. S냐? 아, L이죠. 아, L이에요? 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배 레버리지 TF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XX입니다. 아, 참고로 PD가 알려준 거예요. 네, PD가 이상한 걸 자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침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오르면 누가 오릅니까? 하이닉스가 오릅니다. 그게 빠지면 하이닉스가 빠져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만큼 오르고 빠진 만큼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글로벌 반도체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반대 포지션으로 이렇게 롱숏이 잡히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급이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누가 떨어져요?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대부분 안 좋아지는데 그게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실 필요가 없다. 하이닉스, 목표 주가 1년에 뭐 40만 원 얘기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 1년 내에 40만 원이라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쓰고 미국의 나스닥이 신고가를 쓰면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 하이닉스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입니다. 요 일봉 차트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어디 51선, 요 보라색 선이 있는데 51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기준에서는 약간은 지금 이제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뭐 물가 지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가 170불 위로 다시 180불 혹은 신고가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올까? 라는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역시도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자 혹은 약간의 조그만한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이러한 큰 그림에서는 횡보하는 모습, 큰 그림에서는 눌려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7만 원, 하이닉스 뭐 26만 원, 27만 원 거기에 딱 고정돼 있고 나머지 종목들만 계속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 수급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뭐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노란불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는 뭐 본인이 밟고 지나가시는 분은 밟고 지나가셔도 되고 뭐 본인이 멈춘다 그러면은 지금은 관망하셔도 되겠으나 일단 우리가 메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서 속도 조절하시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투톱이 가려면 엔비디아의 흐름부터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엔비디아도 살짝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중국 반도체 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AI 칩 개발도 그렇고 이제 창신 메모리도 D램 점유율 앞으로 내년이면 마이크론과 비슷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때릴수록 계속 올라오는 중국, 지금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위협이 없습니다. 오, 그래요? 엔비디아는 일단은 지금 뭐 이번에 새로 반도체를 알리바바에서 출시한다라고 했지만 AMD가 반도체를 출시해서 엔비디아의 타격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최근의 흐름은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엔비디아의 흐름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그냥 지수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 1등의 무게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과거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런 형태였어요. 애플이 돈을 잘 보고 애플이 계속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장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이렇게 깔리고 목표 주가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애플이 내려가야 지수가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S&P 500 비싸다, 나스닥 비싸다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렇게 S&P 500이 비싸고 나스닥이 비싼데 그럼에도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애플이 그런 포지션이었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런 포지션인데 월스트리트에서 지수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애플에 대한 혹은 지금 현 타이밍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지수 조정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옵션도 엄청나게 많이 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레버리지의 공매도, 레버리지의 매수세가 힘싸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해석하실 때는 이거를 뭐 어찌 보면은 월스트리트 내부의 정치적인, 월스트리트 내부의 포지션적인 그러한 눈치도 보시면서 주가를 같이 해석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려워진다. 이거는 삼성전자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1등의 무게다. 왕관의 1등의 왕관. 무게를 네. 또 견뎌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네요.
일단 중국이 쫓아오는 데에서 엔비디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딱 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가장 뜨거웠던 게 CXL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오전의 섹터는 바로 CXL이었잖아요. 일단 중국의 펜리스 기업 몬타지가 새로운 CXL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옆에서는 지금 절레절레 하고 계신데요. 일단 저는 지은 대표님께 질문을 할 겁니다. 네, CXL은 사실 삼성전자가 먼저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는 SK 하이닉스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좀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사실 CXL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XL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오늘 시세 흐름을 보면 네. 그렇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음봉이 마감되거나 CXL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넥스트 HBM은 CXL이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장 초반에 수급이 좀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끝은 그렇게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재료로 작용이 됐던 부분이지 결국 진짜 강하게 반응이 나온 건 투자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우호적인 리포트에 따라서 같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이 중심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좋지 않냐? 이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향으로의 어떤 이제 해결 실마리가 좀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또 HBM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약하다는 부분. 물론 파운드리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나왔지만 약발이 살짝 떨어질 만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슈 나온 지 지금 좀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시기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활하는지에 대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는데 절레절레 하셨잖아요. 발언의 기회를 좀 드릴까요? 네. CXR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먼저 했다. 인텔이 먼저 했죠. 인텔 지금 그건 저 역시도. 바닥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CXR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한다. 지금 뭐 SATA2, SATA3 그런 포트에 있어가지고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도 뭔가 메모리의 연산 속도, 전선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AI를 활성화시키겠다, 더 빠른 연산을 시키겠다라는 것에서 속도 얼마나 빠른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보낼 수 있냐, 받을 수 있냐, 처리할 수 있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만 CXL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HBM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냐라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바라보는 거고 오히려 CXL보다도 D램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D램을 쌓은 게 HBM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하나의 그냥 연결 포트고 옛날에 우리가 사타 포트가 나왔을 때도 한번 테마주가 돌았었어요. 국내에 사타 3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런 거 뭐 지금 뭐 전혀 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테마성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CXL은 삼성전자 혼자서 메모리 업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CXL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 그리고는 CPU 하는 업체들이 다 뭔가 이게 전송 표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오랫동안 걸리는 하나의 뭔가 그쵸 플랫폼이 옮겨가는 정도지 이걸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뭐 허무맹랑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CXL이 언급이 되면서 테마성의 움직임을 띄웠는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HBM 쪽으로 계속 시선 돌려보자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문제 반도체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3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